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10월 26일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해의 일부 청년들이 미리 할로윈을 기념하며 분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할로윈을 통해 한껏 스트레스를 풀려 했으나 올해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상해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상해 시민들이 단지 분장을 하고 할로윈을 즐기려 했을 뿐인데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을까요?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걸까요? 사실 중공 당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2023년에 중공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처음 맞이한 할로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해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방역복을 입고 따바이로 분장하여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할로윈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검열과 봉쇄 정책,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기회였습니다. 올해 할로윈을 앞두고 상해 당국은 10월 25일부터 거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내가 거롱로에 왔는데 여러분이 올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 아저씨들이 아주 많네요. 여러분 보세요. 경찰 아저씨들이 코스플레이어보다 많아요. 경찰들은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큰 가방을 무작위로 검사하며 의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10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해 거리 곳곳이 봉쇄되었어요. 여기저기 경찰이 깔려있고 지하철 출구부터 온통 감시 중입니다. 길마다 경찰이 검문하고 있지만 주요 도로 2개는 열어두었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할로윈을 즐기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요. 혹시 도로를 봉쇄한 건가요? 아니요, 도로 봉쇄가 아니고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어요. 보행자는 통행 가능하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할로윈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긴가요? 할로윈 행사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아, 그렇군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제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은 다음 주 아닌가요? 왜 오늘부터 통제하죠? 미리 온 겁니다. 이번 주부터 미리 시작해서 인원 통제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계속 통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찰이 많고 통제하고 있었던 거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도로를 봉쇄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다수의 도로가 통제되면서 사람들이 상해 중산공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으나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분장한 시민들을 연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비가 내렸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펼쳐들었고 그 열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한 여성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이 힘내 자유라고 외치자 주변에서 자유, 자유라고 화답했습니다. 힘내라! 자유! 힘내라! 자유!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고 경찰이 와서 음향기기를 압수하고 일부를 연행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 인사인 킴 카다시안으로 분장한 사람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그녀에게 빠이빠이를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 시민이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에 빨강 넥타이가 아닌 중국 소선대가 착용하는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춤을 추던 남성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감한 인물로 분장하면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중국 전통 의상인 한나라 복장을 입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복장을 입은 한 시민조차도 경찰에게 미행을 당하며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창립자 중 한 명인 진독수로 분장하고 신청년이라는 종이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자 레닌과 스탈린으로 분장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해 청년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유머와 풍자가 넘친다며 작년 할로윈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결국 상해 중산공원은 10월 27일 오후에 공원 내부 조정으로 인해 임시 폐장하고 추후 재개장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할로윈 기간 동안 상해는 마치 전시 상태처럼 긴장했으며 한 상해의 유명 인플루언서는 조금이라도 분장이나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연행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변장을 하고 있으면 바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의상을 입고 화장하거나 누군가와 사진을 찍는다면 그걸로도 할로윈을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변장이나 화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큰 길가에서 할로윈을 즐기려고 의상을 빌리신 분들은 얼른 반납하시고 외지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어서 돌아가세요. 또한 상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대만인 맥구는 할로윈 활동 금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할로윈 행사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의상을 입은 손님이 입장하면 가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할로윈의 상해가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늘 정말 미안하게도 한 가지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제가 상해 정안사 근처에 바를 운영 중인데 지역 경찰이 우리에게 이날 절대로 할로윈 행사를 하면 안 되고 할로윈 파티나 기이한 복장을 한 사람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고 문을 닫게 한다고 하더군요. 기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입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분명히 즐거운 축제잖아요. 외국에서 온 문화지만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요. 아마 올해도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이 다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게들이 이런 행위를 장려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청년들이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할로윈을 두고 중공 정부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10월 27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 당국은 할로윈을 두고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이들이 단순히 탕핑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당연히 외출해서 스트레스를 풀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할로윈은 억압받았던 개혁파 출신의 전 총리 이극강이 상하이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총리 이극강의 사망 원인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여성인권위원회 주석 장정은 이번 할로윈 단속에 대해 나온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첫째, 역할 놀이를 통해 공산당 정권을 풍자하고 암시하는 행위가 중공 정부에 위협적으로 비칠 수 있다. 중공의 언론 검열과 통제 아래 특정 표현들은 허용되지 않지만 할로윈이라는 역할 놀이를 통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할로윈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았다는 감탄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청년층의 사회적 출구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도 중공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로윈 파티의 주된 참가자는 대부분 청년들이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은 전례 없는 사회적 압박 속에 있으며 경쟁 과열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탕핑이나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중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개인에게는 진로가 없고 국가에는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할로윈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표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공 정부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인 특히 청년들의 각성과 저항은 중공에게 악몽과도 같다. 2022년 10월 13일 베이징 사통교에서 팽이발 씨가 반공산당, 반시진핑이라는 충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고 이후 백지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하게 되었다.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서는 시민들이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원한다. 지도자를 원하지 않고 투표권을 원한다. 인권을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라며 외쳤고 결국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까지 외치게 되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절망감 속에서 분노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폭발로 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할 수 있다. 역할 놀이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면 사람들은 각성하게 되고 각성한 대중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독재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공 당국은 이번 할로윈에서 변장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공 정부의 상하이 할로윈 통제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실망했다. 어떤 권리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어떤 이유로 외출을 막는가? 상해의 황당함에는 끝이 없다. 5천년 본 건 사회의 흔적이 여전하네. 창의성은 금지하고 복종만을 강요한다. 할로윈을 금지하는 게 사람들의 책임이라니 이건 정말 웃기지 않는가? 또 다른 누리꾼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중국 내 폭죽놀이도 불법이라 하더니 규제를 할지 말지는 다 지도자의 기분에 달렸군. 간단히 말해 내가 너를 괴롭히는 건 되지만 너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깡패의 논리이자 양아치의 사고방식이다. 할로윈 의상조차 두려워하는 정부라면 이제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깨달아야 할 때다. 귀신까지 두려워하는 정권, 역사에 남을 웃음거리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